새벽 6시 미순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1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였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해 보였죠. 매일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덕분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갈색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카페 스마일이라고 적힌 익숙한 옷이었어요. 15년 동안 입어온 이 유니폼은 이제 미순의 또 다른 피부 같았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27살 아들은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준호는 미순과 달리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미순은 늘 자랑스러웠죠. 집 밖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고요한 시간이 미순은 좋았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별로 없었어요.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미순도 예전엔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졸고 있었어요. 미순도 그들 중 하나였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매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미순은 항상 제일 먼저 왔거든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가득했어요. 전등을 켜자 매장이 환해졌습니다. 어젯밤에 깔끔하게 정리해둔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어요.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15년 동안 매일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원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신선했어요. 어제 새로 받은 것이었죠. 좋은 커피를 만들려면 좋은 원두가 필요했습니다. 컵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깨끗한지 확인하면서 차곡차곡 쌓았어요. 손님들이 사용할 컵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정리했죠. 정아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 함께 일하기 좋았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정아야. 잘 잤어? 미순도 따뜻하게 답했어요. 정아는 재빨리 앞치마를 메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다 보니 움직임이 빨랐어요. 하지만 경험은 미순이 훨씬 많았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정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날에는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았죠.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어젯밤에 닦았지만 또 닦았어요. 손님들이 앉을 자리니까 완벽해야 했죠. 메뉴판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가 적힌 칠판도 봤어요. 계절에 맞는 음료를 추천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 시간이었어요. 미수는 문 앞으로 가서 영업 중이라는 표시를 걸었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10분쯤 오는 단골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순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의 수염도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으로 주세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매일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단골이었거든요. 미수는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님에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원두를 조금 더 넣고 추출 시간도 길게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니까 카페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으시네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진하게 내드렸어요. 미순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놀라면서도 고마워하는 얼굴이었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으셨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밤새 일하셨죠? 미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손님들을 봐왔거든요. 조금씩 알게 돼요. 정말 필요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갔습니다. 이런 순간이 미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손님들 얼굴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 미순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 아침마다 아이들 준비시키고 나서 오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손님이 조금 급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카페라떼 톨 사이즈로 주세요. 이 손님도 단골이었어요. 매번 같은 메뉴를 주문했죠. 하지만 미수는 오늘 다른 걸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바닐라 라떼는 어떠세요? 달콤해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바닐라 라떼요. 맛있을까요? 손님이 관심 있어 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미순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손님이 기분 좋게 주문했습니다. 바닐라 라떼를 만들면서 미수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서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향이 정말 좋네요. 손님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출근 시간이라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죠.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서빙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미순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정아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말을 안 해도 서로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손님이 카운터에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설탕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순이 친절하게 설탕을 가져다 드렸어요.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9시가 되니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세요? 정아가 또 감탄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용한 컵과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도 다시 닦았어요.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학생이 미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콘센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노트북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저쪽 자리가 더 조용하고 콘센트도 가까워요. 미순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그 자리로 가서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10시 반쯤 되니 주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장보기 전에 들르는 분들이었어요.
한 주부가 들어와서 둘러봤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미순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뭐가 맛있나요? 손님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카페라떼나 카푸치노가 인기가 많아요. 달콤한 걸 좋아하시면 바닐라, 라떼도 좋고요. 미순이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카페라떼로 주세요.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네, 여기서 마실게요. 예쁜 컵에 카페라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유 거품도 예쁘게 만들어서 하트 모양으로 그려드렸어요. 우와, 예뻐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미순도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11시가 되니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팔고 있었거든요. 정아와 함께 샌드위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를 씻고 빵도 썰었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게 중요했죠. 어머니, 저 점심시간에 잠시 나갔다 와도 될까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밥 먹고 와. 미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일한 적도 많았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미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린다는 건 진지한 관계라는 뜻이었죠.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답장을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일에 집중해야 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따뜻한 차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허브티는 어때요? 몸에 좋고 따뜻해요. 그게 좋겠네요. 할머니가 주문했습니다. 허브티를 우려내면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 차도 갖다 드렸죠. 참 친절하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미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런 할머니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2시부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올 거였어요. 정아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바빠질 거야. 미순이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점심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원 2명이었어요. 클럽 샌드위치 2개랑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바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미수는 샌드위치를 만들면서도 커피를 내렸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주문도 많아졌어요. 미순과 정아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한 손님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회의 시간이 있어서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미순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품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빨리 만들되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했거든요. 1시가 지나니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면서도 맛있게 만드세요? 정아가 또 감탄했습니다.
연습이야. 15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 미순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오후 2시쯤 되니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은퇴하신 분으로 매일 오후에 오셔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곤 했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닐라 라떼 핫으로 드릴까요? 미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미순 씨는 다 기억하고 계시네. 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드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도 한강에 다녀왔어요. 이런 대화가 좋았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였거든요. 박 이사님도 들어오셨어요. 40대 직장인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셨죠. 박 이사님, 오늘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맞아요.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박 이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손님들 취향을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미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50명 정도의 단골이 있었어요.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얼굴과 주문 메뉴는 다 알고 있었죠. 3시가 되니 고등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이모, 딸기 프라푸치노 4개 주세요. 여학생들이 주문했습니다. 프라푸치노를 만들어 드리면서 아이들을 봤어요. 밝고 예뻤죠. 준호도 저 나이대가 있었는데 벌써 27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4시쯤 되니 직장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매장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매장보다 손님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근처에 카페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 매장이 제일 손님이 많았죠. 5시가 되니 퇴근 시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따뜻한 카모마일 차는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미순이 추천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손님들의 기분에 맞는 음료를 추천해드리는 것도 서비스였어요. 6시가 되니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아가 먼저 퇴근했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응, 조심히 들어가. 미순이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혼자 남아서 매장을 정리했어요. 이 시간이 조용하고 좋았죠. 오늘도 많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웃는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7시 반쯤 되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요. 8시가 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퇴근길에 준호가 다니는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준호가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그때 깔끔한 옷 입고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순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상대방 가족이 뭔가 말을 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죠. 알겠어. 예쁘게 입고 갈게. 미순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상견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평소에 입던 유니폼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했죠. 15년 동안 유니폼만 입다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이 정장이 잘 어울려요. 아들이 칭찬해 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되고 있었죠. 매장에서 일할 때는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죠. 거울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라 더 긴장됐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준호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택시에서 내려서 레스토랑을 보니까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위축됐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대방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품격 있어 보였어요. 남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성도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미순과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김미순입니다. 미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를 받아주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이 회장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운 것 같았어요. 뭔가 미순을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회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쁜 것 같지는 않았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봤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정도 와 있었어요. 예쁘고 상냥해 보이는 아가씨였죠. 준호가 좋아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나 가벼운 대화였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이 회장이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전문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요즘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죠. 저희 회사도 그런 인재가 필요해요. 이 회장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직업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 회장이 미순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미순이 대답해야 할 차례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순도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이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옆에 앉은 수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 그런가요? 이 회장의 목소리에서 김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서비스업이군요. 수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미순의 가슴이 아팠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으면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이 회장이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건설업을 해왔습니다.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가 되었죠. 계속해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죠. 수정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죠. 준호가 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간 성실하게 일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성실한 건 좋지만 현실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 수정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지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죠.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미수는 목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또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과는 인맥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정직하게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준호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이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회장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압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회장이 놀라는 표정이었죠. 준호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도 미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차창 밖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당당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벗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옷을 입어도 소용없었죠. 거울을 보니까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죠. 15년 동안 매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하게 서비스해드리고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취급받았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준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있었죠. 서비스업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요. 그런 일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오늘 그런 취급을 받다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 준호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수는 정직하게 일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죠. 내일도 매장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였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기죽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일할 거였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죠. 꿈에서도 오늘 일이 나타났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몸도 무거운 것 같았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일해야 했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옷이 부끄러운 옷인가요? 미순에게는 자랑스러운 옷인데요. 매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미순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매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매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정아가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어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응, 정아야. 잘 잤어? 미순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을 털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단골 아저씨였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평소와 똑같았죠. 커피를 만들어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인가요?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손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꼈는데요. 오늘은 왜인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 회장의 말들이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지만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모든 게 힘들었죠. 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도 오셨죠. 바닐라 라떼 하나 주세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렸을 텐데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웃는 것도 어색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선생님이 걱정해 주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났죠. 퇴근할 때가 되어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죠. 집에 와서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았어. 너는 어땠어? 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연락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미안하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던? 미순이 물어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미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죠.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준호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정말 미순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다른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당당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미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정말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회장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조용한 시간이었죠. 미순과 정아가 함께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면서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죠. 매장을 둘러보더니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일반 손님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미수는 평소처럼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남성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매장 관리자분과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일반 손님이 아니었죠. 미수는 조금 긴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성이 명함을 꺼내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카페 스마일 본사 운영팀 박 차장이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희가 전국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매장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왔습니다. 박 차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미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요.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러 왔습니다. 박 차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순에게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박 차장이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장의 고객 만족도가 전국 1위입니다. 정말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미순의 매장이 최고 점수를 받고 있었죠. 재방문율도 95%로 최고 수준이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특히 고객 리뷰를 보면 직원분의 친절함과 세심한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박 차장이 휴대폰을 보여주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고객들이 남긴 리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감동적이었어요. 미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덕분에 힘든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런 리뷰를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런 따뜻한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매일 오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수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냥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였죠. 저는 그냥 고객분들이 기분 좋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요. 미순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서비스 정신입니다. 박 차장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 차장이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전국 매장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수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강사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했는데요. 15년간의 현장 경험과 이런 성과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박 차장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죠. 박 차장처럼 일반 손님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순님 계신가요? 여성이 미순을 찾고 있었어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월드 매거진 기자 최지연입니다. 기자라니요. 미순을 인터뷰하려고 온 기자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저희가 숨은 프랜차이즈 영웅이라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순님의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최 기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매장의 성공은 미수님의 노하우 때문이에요. 고객 관리부터 매장 운영까지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박 차장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최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수님의 서비스 철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하루가 우리 매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박 차장이 흥미롭게 들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오시는 직장인분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니까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내드리고요. 다이어트 중인 분에게는 저칼로리 옵션을 추천해드리죠. 미순이 평소에 하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는 거군요. 최 기자가 감탄하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노하우가 있나요?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죠. 직원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해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일하면 그 분위기가 고객들에게도 전달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미수는 자신의 15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매장에 와서 고객들을 맞이했던 시간들이요. 그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어주려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인터뷰가 끝나고 박 차장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본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전국 매장 직원들이 미수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회사 전체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미수는 드디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달랐죠.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박 차장과 최 기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정아도 옆에서 깜짝 놀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셨네요. 정아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미순도 놀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요. 박 차장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최 기자도 인사하며 나갔어요. 기사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순과 정아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아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미수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손님들이었지만 미순의 마음은 달랐어요.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바닐라 라떼 하나 주세요. 평소처럼 주문하고 계셨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미수는 평소보다 더 밝게 대답했어요. 바닐라 라떼를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매일 오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받는 서비스가 좋아서였을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미순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박 이사님도 들어오셨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주세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순이 기분 좋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였거든요.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순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죠. 이 회장의 말들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죠. 미순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날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정아에게 말했어요. 정아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려?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정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미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줬습니다. 본사 사람이 왔던 것부터 기자 인터뷰까지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네요. 엄마는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거 정말 존경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욱 뿌듯했죠.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엄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문가시라고요. 준호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순도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죠. 더 이상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 미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본사 회의예요. 준호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응,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말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괴로웠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꿈도 좋은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도 개운했어요. 유니폼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옷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옷인 줄 몰랐어요. 매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밝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매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요. 정아가 들어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정아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미수는 의욕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손님들이었지만 미순의 서비스는 더욱 정성스러워졌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라는 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할 거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본사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높고 멋진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까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까지 있었어요. 15년 동안 매장에서만 일했는데 이런 곳에 와보니까 신기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신이 이런 자리에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중요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박 차장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죠. 미수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박 차장이 미순을 소개해주고 있었죠. 15년간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신 김미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것 같았죠. 이제 미순이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1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순의 첫 마디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고객을 단순히 매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생 이야기로 봐야 해요. 계속해서 설명했죠. 마케팅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객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단골 고객 350명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합니다. 미순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분들의 직업, 가족 상황, 선호하는 메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50명의 개인정보를 기억한다고요? 운영팀장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컨디션에 따라 서비스를 조절합니다. 미순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힘들어 보이시면 더 따뜻하게, 바쁘셨으면 더 빠르게 제공해드리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운영본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CRM이네요. 우리가 시스템으로 하려던 걸 미순님은 마음으로 하고 계셨군요. 계속해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순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박 차장이 말하고 있었죠. 카페 스마일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김동욱 사장이 미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미순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15년간 한 매장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신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미순님 같은 분이에요. 사장이 직접 이런 말을 해주니까 감동이었죠.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인데 미순님께서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매장 직원이었던 미순이 총괄 책임자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미순님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15년간의 현장 경험, 검증된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미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순간 김 사장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은 미순님의 아들분이 우리 회사 마케팅 파트너사에서 일하고 계시죠. 미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준호님의 회사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김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님이 제안한 가족 중심 서비스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순님의 서비스 철학에서 나온 거였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아들이 자신의 일을 마케팅 아이디어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 사장이 더 큰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단순한 매출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고객 만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말이에요. 미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순님은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5년간 매장 직원이었던 미순이 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미순은 감동으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의 일에 대해 부끄러워했는데요. 이제는 그 일이 회사 전체를 변화시킬 혁신의 열쇠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김 사장이 개인적으로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업계에서 미수님 같은 분이 더 존경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거든요.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본사를 나오면서 미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준호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사가 될 수도 있대. 정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기뻐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도 우리 회사 일을 하고 있었구나. 미순이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은 엄마 매장을 벤치마킹해서 마케팅 전략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고백하고 있었죠. 엄마의 서비스 정신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서비스 업계의 전문가라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미순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매장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어요. 15년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고객 관리 노하우부터 매장 운영 방법까지 모든 걸 교육 자료로 만들어야 했어요. 박 차장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님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에요. 일단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미순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첫 번째 교육이 2주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00명의 매장 관리자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준비하면서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15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1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죠. 교육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매장 관리자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자신의 경험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교육 전날 밤에 준호가 격려해 줬습니다. 엄마, 내일 잘하실 거예요. 15년간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미순이 다짐하며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회장에게서 모욕을 당했던 일부터 본사에서 인정받은 일까지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전국 매장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미순에게는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김미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서비스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미순이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미순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교육장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15년간 매장에서 일하면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교육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미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자신 있게 인사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미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교육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순은 전국 매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관리자들이 미순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죠.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미순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어요.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메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순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명의 참석자가 미순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혹시 아드님이 준호님 맞나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딸이 수정이에요. 이수정. 순간 미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수정의 아버지 이 회장이었어요. 2주 전에 미순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었죠. 이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죠? 미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2주 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이 회장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건설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2주 전에 서비스업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은 그 서비스업에 투자하려고 왔으니까요. 미순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때 김동욱 사장이 세미나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은 김 사장을 보자마자 급히 다가가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미팅을 신청했던 이 회장입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순을 바라봤죠. 아, 그럼 미순님과 인연이 있으시군요. 미순님이 바로 우리 회사의 서비스 혁신 책임자시거든요. 김 사장의 말에 이 회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2주 전에 무시했던 그 여성이 이제는 자신이 간청해야 할 상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순님은 15년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업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프랜차이즈의 모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실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 우리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순을 따라왔어요. 세미나장을 벗어나 조용한 회의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2주 전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회장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뢰를 범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미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들었죠. 당시에는 서비스업을 얕잡아 봤는데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업을 알아보다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서비스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묻어 있었죠. 미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님, 저는 15년간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이 회장은 감히 미순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죠. 미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피곤한 직장인에게 힘이 되는 커피 한 잔을 드리고 외로운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에요. 이 회장이 고개를 들어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정말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미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서비스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미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예요. 이 회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수정이 일도. 미순이 말하려는데 이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도 반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미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와 결혼하든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자신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이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15년간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서 세미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회장도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세미나가 재개되었습니다.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순이 강조하며 말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예요. 이 회장이 다른 참석자들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정말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면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내드려요. 작은 배려지만 그분의 하루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죠.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관찰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관심과 애정이에요.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이 회장이 다시 미순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서비스업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죠.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미순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오늘 일을 얘기해 줬어요. 오늘 수정이 아버지를 만났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사과했어.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미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저희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당당하시니까 저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수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미순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요. 수정이 말했죠. 그리고 서비스업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하시네요. 이 회장이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수정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양쪽 부모님 모두 반대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순님, 이 회장님이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해요. 미순님께서 직접 매장 오픈을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웃긴 일이었어요. 이 회장이 미순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2주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미순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순은 이 회장의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이 회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미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서비스업이 이렇게 깊이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죠. 매장이 오픈하는 날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서비스의 전문가입니다.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준호와 수정도 매장 오픈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양쪽 가족 모두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정이 미순에게 고마워했죠. 이제는 서비스업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항상 말씀하세요. 정말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미순은 뿌듯했어요. 단순히 사업적 성공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준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결혼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당당함이 모든 걸 바꿨어요. 준호가 감사했죠.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당당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위축되어 있었네. 이제는 정말 자신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이 회장은 종종 미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2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미순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순을 스승처럼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순은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도와드렸어요. 서비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항상 이렇게 강조했죠. 고객이든 직원이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미순의 철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장의 매장도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죠. 미순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카페 스마일 본사에서는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말 큰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죠. 미수는
이제 서비스 혁신 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15년간 매장 직원이었던 그녀가 본부장이 되다니 정말 꿈 같았어요. 행사장에 들어서니까 정말 화려했습니다. 무대도 크고 조명도 멋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미순이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행사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미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도 오늘 계약식이시죠? 미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순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김동욱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미순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신 김미순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박수였죠. 미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자신감도 있었죠. 1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자는 마음뿐이었어요. 미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미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매장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드리자고요.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미순의 기조 연설이 끝나자 또 다른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김 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게 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업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프랜차이즈의 매장 설계와 인테리어 혁신을 담당해 주실 이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이 무대에 올라와 미순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한 달 전 서비스업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서비스업의 파트너가 되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요. 행사 후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미순에게 질문했어요. 미순 본부장님, 15년간 매장 직원에서 본부장까지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단 하루도 제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순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국 매장의 진정한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업계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순의 대답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뷰 중에 준호가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그 옆에는 수정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수정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세요. 이 회장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결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의 말에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당당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위축되어 있었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호와 수정은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양쪽 가족 모두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미수는 혼자 본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1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매장에 출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죠.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업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매장의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본부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처럼 훌륭한 서비스맨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메시지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미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죠. 답장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업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미순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15년간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미수는 의욕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15년간 해오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어. 미순의 마음속 꿈을 말했죠.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에 진정한 서비스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15년간 한 매장에서 키워온 노하우를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때가 온 거죠. 첫 번째 전국 매장 관리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관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준비하면서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죠. 미순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순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전국의 모든 직원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회의 준비를 하면서 이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순 본부장님, 저희 매장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서비스업이 이렇게 깊이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오픈하시면 꼭 들러볼게요. 미순이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이 회장의 매장 오픈식에 참석했어요. 정말 멋진 매장이었죠.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서비스의 전문가입니다.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장을 둘러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미순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준호와 수정도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 같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정이 고마워했죠.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미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이 회장이 미순에게 말했어요. 미순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었죠. 이제는 모든 일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순이 교육한 매장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었죠.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미순 본부장님, 이제 정말로 이사로 승진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15년간 매장 직원이었던 미순이 이사가 될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사가 될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15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네요. 아들이 이렇게 기뻐해 주니까 더욱 뿌듯했죠. 몇 주 후 정식으로 이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김미순 이사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김 사장이 선포했죠.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5년간의 여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정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네요. 수정이 진심으로 말했죠. 이제 저희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미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더 멋진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몇 달 후 준호와 수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이 회장도 참석했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순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회장이 인사했어요. 결혼식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간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입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랑해 주니까 정말 뿌듯했죠. 수정도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당당함과 전문성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회장에게 모욕을 당했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떠올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업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순의 유니폼은 이제 명함이 되었고 서비스 정신은 전 업계의 롤모델이 되었죠. 15년간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이제는 전국 500개 매장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사로서 말이에요. 15년 전 처음 매장 문을 열었던 그 마음으로 내일도 최선을 다할 거였죠.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면서요.